정의입니다. 바로 그 정의인데 이 배우 신현준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신 씨의 매니저가 이 갑질,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일단 사건을 거슬러 가볼까요? 네, 먼저 이 사건은 지난해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가 폭로를 하면서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매니저는 13년 동안 신현준 씨로부터 막말과 폭언을 들었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수익 배분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의 어머니의 심부름까지 해야 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개인적인 일정까지도 해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증거로 신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 리포터, 당시에 이제 신현준 씨는 이런 전 매니저의 주장을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현준은 소속사를 통해서 일하는 그런 사이기 전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다. 남자끼리 그러다 보면 얼마나 또 격이 없게 친하게 지냈겠냐. 욕설도 하고 굉장히 좀 심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신현준 모친의 그 심부름이나 요거까지 들어줬다고 한 그 전 매니저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 매니저가 얘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 소장님, 그런데 이 전 매니저가 주장한 의혹 가운데에는 이 불법 프로포폴 투약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전 매니저가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신현준이 예전에 한 10년 전쯤 전에 마약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 적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냐, 적극적으로 알아봐달라, 이런 식으로 취재 고발장을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현준 씨 바로 또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때 프로포폴을 맞았던 것은 내가 통증 때문이었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했는데 그때 그 병원을 소개해 준 것도 바로 이 전 매니저 친구면서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으면서 너무나 악의적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13년간 이어진 이 배우와 매니저의 관계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서로 맞고소를 했죠. 그렇죠. 이제 신현준 씨 그리고 신 씨 소속사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우리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니냐라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이 매니저를 고소를 했고, 고소를 당한 이 매니저 같은 경우는 아니 사실인데 왜 이 나보고 허위 사실이라고 하냐면서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 그리고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했으니까 무고다라고 서로 양쪽이 맞고소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앞에서 나왔지만 10년 넘게 두 사람이 친구처럼 함께 지내왔던 배우와 매니저로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전 매니저가 돌연 폭로를 이어가는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기도 했죠. 예, 이게 배경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이 신현준 씨의 로드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전 매니저가 10년 정도 또 헤어졌다가 전 매니저의 요청으로 2010년부터 6년 동안 신현준 씨가 소속 배우로 활동을 했는데 이 신현준 배우가 배우죠. 죄송합니다. HJ 필름을 설립했을 때도 전 매니저가 대표로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신현준과 전 매니저는 서로 의견차를 보이면서 또 헤어졌고, 이후에 신현준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다른 매니저가 HJ 필름의 새 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프로포폴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7년이라는 점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다시 언급한 이유를 놓고 전 매니저가 신현준의 이미지를 또 흠집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신 씨는 고소 당시에 전 매니저가 과거에 제 주변에 많은 폐를 끼친 것을 알게 돼서 수년 전의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라면서 그런 사람이 수년간 잠적했다가 최근 갑자기 나타나서 저에 대해서 거짓된 주장을 하고 결국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신현준 씨가 이제 해외 유명 축구 선수와 좀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어갖고 사진도 비슷한데 그래갖고 질라탄이라고 자신도 모르게 선수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송 기자, 이 신현준 씨 갑질 논란 결국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 수사에서는 일단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일단 이 매니저는 그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 맞다면서 다시 한번 경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다시 고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그 어떤 불법적인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일단 했고요. 또 검찰에서도 이 전 매니저가 신현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검찰도 역시 고소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 매니저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여기에 대한 재판이 쭉 진행됐는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고요? 네, 그게 지금 저희가 설명해드린 사건인데요. 일단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그리고 신현준 씨가 불법적인 프로포폴도 투약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오히려 이제 수사를 받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전 매니저가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기소를 했고요. 이번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어찌됐건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은 이 전 매니저가 신 씨, 신현준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게 맞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갑질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그 갑질은 없었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했고 더 나아가서 프로포폴도 불법적으로 투약한 건 아니다라고 봤는데 또 재고발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검찰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먼저 한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가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이거는 경찰에서 봤을 때도 사건이 안 된다라고 해서 아예 무혐의 처리를 했고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무혐의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했느니 또 부당한 대우를 당했느니 이런 식의 언론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퍼뜨렸기 때문에 이게 신현준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해서 징역형을 구형을 한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구형을 한 거죠, 사실. 예, 소장님. 그러면 이 신현준 씨는 여기 이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나요? 네, 신현준 씨 그 SNS에 짧게 그 관련 기사를 공유한 다음에 정의 저도 봤거든요. 저스티스 하고 이렇게 딱 기도하는 요거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모티콘까지 짧게. 네네, 사용했죠. 이모티콘으로 짧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속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신현준과 그의 가족은 거짓 명예훼손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린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혐의가 아직 법정에서 인정이 된 건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결론이 죄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겨졌고 그리고 그 과정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만약에 변호사님 이 혐의가 재판부에서 인정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사실 제가 이거 1년 6개월 검찰 구형도 굉장히 무겁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보통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이게 뭐 벌금형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조금 무거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뭐 영업을 방해했다거나 이런 정도가 되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지금 신현준 씨가 사실 유명하게 알려진 배우라고 치더라도 야 1년 6개월 실형 구형은 굉장히 무겁다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배경인 것이고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되게 뭐 연예인 같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게 단순히 그 사람이 뭐 기분이 나쁘다는 정도로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사안일 때 과거에 뭐 타지녀라고 해서 타블로 연예인 그 가수 타블로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아마 그런 사례를 좀 참고를 해서 실형 구형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찰과 똑같이 심각하게 사안을 받아들인다라면 실형까지도 갈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또 사건 반장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